6월 23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이 서울 경마 일요일 경마 편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경마라는 게 늘 그렇지만 능력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병마를 잘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요. 배팅 강도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좀 경주에 많이 뛰어봤었던 그런 마필들이 조금 출전을 하는데 물론 뭐 출전 횟수가 그렇게 많은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좀 어느 정도는 이 앞선에서 뛸 마필들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주는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사련의 니케와 11번마 3회 번쩍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6번마 원더풀 제트 아마 이번 경주에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간다면 저는 좀 재미있는 전개도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불안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데, 자, 일단 6번마 원더풀 제트는 작년 8월에 데뷔를 했었던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데뷔전에서 이 물레방아라는 마필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좀 장기 휴양에 들어갔다가 5월달 경주에 이제 휴양 복귀 전에 나왔는데 기습 선행을 갔죠. 그러니까 휴양하는 기간 동안에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앞선이 조금 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 이 퍼지의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좀 끈끈한 면을 많이 보이는 마필들이 많은데 최근 퍼지의 자마들이 좀 앞선 전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고 있죠. 직전에 이제 볼린, 토호마켓 이런 마필들과 함께 뛰었는데 이 편성이 그렇게까지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볼린도 그렇고 토호마켓도 그렇고 다음 경주에서 다 선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원더풀 제트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요. 그 인기에 걸맞게 좀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이 3회 번쩍은 이 마체가 좀 작은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00kg 중반대의 마체인데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근성을 좀 갖고 있다가 좀 침체기를 거쳤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계속 남겼던 마필입니다. 최근의 경주도 보시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남겼는데 비교적 선행 강편성에서 싸움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라면 초반에 좀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9번마 사련이 니케는 상대적으로 이 6번마 원더풀 제트나 11번마 3회 번쩍에 비해서는 좀 앞선에서 경합을 한다 하더라도 막판 탄력이 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앞선이 좀 강하게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면 역시 10번마 러닝 아티스트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 두 경주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직전 경주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까지 어쨌든 최선의 모습을 다했던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막판 탄력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믿고 보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좋은 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아치데이입니다.
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제 예상은 이 송재철 기수와 유승환 기수한테 좀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이 송재철 기수를 믿고 배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아치데이라는 마필이 지금 4세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뷔가 많이 늦은 거죠. 근데 이 아치의 자마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게이트 1번 게이트고요. 그렇다면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 1번마 아치데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원더풀 제트, 11번마 3회 번쩍, 10번마 러닝 아티스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아치데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늘 그렇듯이 이 원더풀 제트나 3회 번쩍 러닝 아티스트는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선에서 좀 저배당에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좀 마번을 줄여서 공략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저는 복병마 1번 아치데이 이 마필이 현장에서 상태가 괜찮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고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필의 능력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요. 또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다수 포진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좀 난타전이 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이기는 하는데, 앞선에 진행하는 마필들이 또 그렇다고 막강한 뒷심을 갖고 있냐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합 상황에 무너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좀 전개에 따라서 접근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3번마 플라잉 글로우 그리고 5번마 나올 정상,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요. 여기에 9번마 한평장미라든가 10번마 다나은 렉스, 외곽에 있는 이 두 마필도 빠르게 앞선으로 좀 나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일단 외곽이라는 단점, 그리고 3, 4코너 이후에 버티는 근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게이트 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두 마필이 조금은 더 편안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 4번마 성신천하, 이번 경주의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쓰면서 이제 2차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가 거의 한 4개월 만에 출전을 했던 경주인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죠. 원래 발주가 잘 안 되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발주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마필의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에 갈 수 있는 두 마필과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 4번마 성신천하, 이 세 마필의 3파전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뭐 1번마 세명고스트도 게이트 A점으로 좀 앞선을 갈 수는 있지만 뒷심이 너무 없어 보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마필은 이 6번마 으라차차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뒷심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할 때 보니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으라차차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 뒷심은 갖고 있다. 그러면 현장 상태는 좀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최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그루퍼입니다. 4세가 된 마필이죠.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1월달 경주를 마지막으로 휴양에 들어갔다가 2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휴양에 들어갔거든요. 특히나 이 1월 21일 경주는 솔직히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자, 이 오수철 기수가 그렇게 자주 뭐 입상에 성공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배당을 내면서 많이 들어오는 기수이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또 인기권에선 살짝 밀려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앞선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래서 마지막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질 수 있는 경주에서 4번마 성신천하가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는 시점에 이 11번마 그루퍼가 외곽에서 멋있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온 마필들이. 그래서 11번마 그루퍼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경주고요. 배당의 메리트는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플라잉 글로우가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주에 나오고 있는데, 비교적 강편성에서 좀 싸웠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나간다면 플라잉 글로우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성신천하, 3번마 플라잉 글로우, 11번마 그루퍼, 그리고 복병마로 역시 선행을 노려볼 5번마 나올정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경주를 좀 보면요, 1번마 마이티봄,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역시 문세영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면서 직전에 아쉬움을 좀 달래볼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위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도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난 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이티봄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노장마죠. 11번마 스마트별, 이제 5세 앞말이 된 마필인데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즉 아마 이번 편성에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뒷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막판 걸음을 내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스마트별 정도로 보고요. 선입 전개 후에 선두를 노릴 수 있는 이 4번마 백룡이 직전 경주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에 이 백룡이 앞에 나왔다가 뒤로 확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개를 이렇게 탔는지 조금 아쉬운데, 이 백룡이라는 마필은 아마 이 마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막 강한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순발력이 좋다라든가 또는 뭐 뒷심이 막강하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꾸준함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결정력 부족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어떤 전개가 나오더라도 자기만의 걸음을 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백룡이고요. 가장 주목할 말은 역시 8번마 핑크윈드입니다. 자,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기긴 했지만, 뭐 우아센, 러브카우걸, 아치러너 뭐 이런 마필, 그리고 어쨌든 디아나를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마 핑크윈드도 좀 앞선 전개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좀 근성 있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마필의 승부로 보고 있고, 이 이외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5번마 차돌런이라든가 앞선 갈 수 있는 7번마 인피니트 아워,
그리고 역시 선행이 가능하고 시시온 기수가 기승한 삼삼은 한양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입상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어쨌든 좀 맨 앞에 가는,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고, 선입권 마필들이 앞선의 마필들을 좀 빠르게 압박할 가망이 높은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마이티봄, 8번마 핑크윈드, 4번마 백룡,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스마트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혼종구도죠.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확 가는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기만은 있지만 믿을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직전 경주에 좀 강하게 봤었던 마필, 그러니까 현장에서 강하게 봤었던 마필입니다. 이 4번마 탐라 최강자.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이 8번마 애플퀸과 함께 뭐 인기를 나눠 가질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57,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계 중량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탐라 최강자라는 마필은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좀 보여야 되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부담스러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탐라 최강자를 저는 좀 평소에 좀 좋게 보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인기도에 비해서는 솔직히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만은 있지만 믿을 마필이 크게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이 8번마 애플퀸 그리고 9번마 그린필스타, 이 두 마필이 선행으로 전체적인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가 보고 있는 복병마 2번마 매직 위드유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입니다. 빅토르 기스가 어떤 질주를 할 것이냐가 가장 궁금해지는데, 저는 이 빅토르 기수가 2번 게이트에 있다면 이 매직 위드유도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갔을 때 저는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8번 애플킹과 9번 그리핀스타가 어쨌든 외곽에서 휘감고 나와야 되는데 안게이트 쪽에서 2번만 매직위디유가 자리를 안 내주고 나가는 그런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면 좀 재미있는 전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선의 마필들이 좀 싸움을 할 경우 올라오기에 딱 좋은 마필은 역시 4번마 탐라 최강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 중량이 좀 부담스럽다. 이 점이 좀 있고, 그 대안으로 보는 게 이 7번마 천구채시입니다. 자,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아쉬운 지금 3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결정력 부족한 마필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마필입니다. 8번을 나와서 아직 우승이 없어요. 2착 2회, 3착 3회를 했던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도 들어가긴 하는 마필이지만 꾸준하게 자기 전개를 타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마 청구채시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이번 편성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전개 자체도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다운도전, 이 마필이 최근에 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다운도전이 지금 20번을 나온 마필입니다. 5세 한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올 거라면 다 나온 마필입니다. 근데 이 다운도전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선행마였습니다.
근데 뒷심이 없어서 거리가 늘어나면서 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닥권 언저리에서 놀던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필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 마필 자체가 좀 변화가 온 건지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직전 경주 모습이나 또는 그 전 국산마 5군에서 우승을 거뒀을 때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끈질기게 근성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쉽게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는 이 2번만 매직 위드유가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애플퀸, 7번마 천구책, 그리고 2번마 매직 위드유,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다운더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2번마 매직 위드유가 제가 앞에 안 놓은 이유는 이 마필이 그 질주를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만약에 선행을 못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따라가는 전개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 번째로 지금 놓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마필이 좀 선행 승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경주고,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 8번마 배다리 쾌검, 그리고 7번마 레이디 코디, 이 두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4번마 크로키라든가 5번마 민트 플레이, 그리고 6번마 로열 플러스, 9번마 원더풀 헬스, 이런 마필들이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2번마 큐피드 시크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는 구도는 이 정도의 구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출난 마필이 없어요. 4번마 크로키나 5번마 민트 플레이, 6번마 로열 플러스 다 앞선을 갈 수는 있는데 아주 강한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특징,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없고, 다만 이 8번마 배다리 쾌검은 어쨌든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아주 막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합 상황에 빠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마필은 좀 기습 선행으로 도주성 선행을 가면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옆에서 여러 마필들이 막 치대는 그런 전개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을 수 있는 거는 역시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고 감량 이점을 안 왔다가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믿음이 좀 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마필이 8번마 배다리 쾌검인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배다리 쾌검은 초반에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자, 7번마 레이디 코디가 직전에 비인기마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이디 코디는 제가 데뷔 전부터 봐왔던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은 마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말이거든요. 근데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성도 좋고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컨디션 저하의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두 경주를 통해서 이 레이디 코디가 조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마필은 막 선행을 간다라고 해서 뭐 특출나게 빠른 순발력을 갖고 선행을 가는 마필이 아니고 밀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과 붙여 싸움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불안 요소는 안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마일 경우에는 좀 불안불안한 뭐 전개를 하기는 하지만 김효종 기수와는 어쨌든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가는데, 다만 문제는 이 마필도 마체가 되게 작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 이 점이 조금 아쉬운데, 레이디 코디가 부담 중량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조금은 더 강하게 볼 텐데, 이번 경주는 이 8번 게이트에 있는 배다리 쾌검이 원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니까 아무래도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렵다.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약하게 보지만 나머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좋게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원더풀 웰스가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강해졌죠. 상대는 강해졌지만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채찍까지 돼가면서 상당히 좀 근성 있는 조교를 시키고 있고, 어쨌든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마필은 아닌데 좀 들쑥날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라서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기복마들은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믿음을 갖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마필 상태 그리고 조교 모습 그리고 이번 경주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마 큐피드 시크는 인기 거의 바닥권이겠죠. 인기 거의 바닥권인데,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막판 탄력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탄력이 크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보시면요, 원더풀 섀도우도 좀 앞선에서 가고, 크로키도 앞선, 민트플레이 앞선, 로얄 플러스 앞선, 레이디 코디 당연히 앞선, 배다리 쾌검 앞선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마 휘파람도 그렇고, 11번마 골드베르크도 그렇고, 어쨌든 초반에 앞에다 붙이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엄청 두텁고 엄청 싸워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에 8번마 배다리 쾌검이 쫙 튀어나가고, 그 뒤에 막 두껍게 서는 가운데 7번마 레이디 코디가 나머지 마필들을 정리하고 갈 때, 이렇게 되면 어쨌든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초반에 빨랐다가 이제 거의 결승전 직선 주로에 가면 느려질 가망이 있죠. 이때 아무 저항 없이 그리고 아무 견제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큐피드 시크입니다. 물론 1200m 단거리에서 추임말을 가지고 어떻게 좀 배팅을 논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00m라는 경주가 좀 늘어지는 경주가 아니고 막 몰리는, 앞선이 몰리는 편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배당이 제법 나옵니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했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큐피드 시크나 9번마 원더풀 웰스도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 의한 전개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배다리 쾌검, 7번마 레이디 코디, 9번마 원더풀 웰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큐피드 시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변수가 하나가 있죠. 바로 이 6번마 삭스킹.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데 소문이 많이 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마필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도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블레임의 자마이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지금 데뷔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점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데뷔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보일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의 1200m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빠른 흐름을 데뷔전의 마필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지만 저는 어쨌든 혈통적 기대치 그리고 이 마필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 조개 모습까지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데뷔전에서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번 경주의 이 이번마 문화 홀리데이가 생각보다 좀 많은 인기를 좀 누리고 있는데 게이트의 이점에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직전 경주의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전개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저는 솔직히 이 문학 홀리데이보다는 제가 좀 더 강하게 보는 마필이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페어스카이즈입니다. 직전에 유수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정말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죠. 선행을 나가고도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좀 못 뛰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좀 잘 뛰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페어스카이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승부였습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보시면 지금 6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준우승만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고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퐁당퐁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벌써 6번을 뛰었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가 높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꾸역꾸역 상위군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딱 하나죠. 외곽에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냐, 이거 하나인데 저는 이 페어스카이즈가 뭐 선행 위주의 마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다만 어차피 김성현 기수가 지금 감량의 이점을 안고 기승을 했고 이번 경주가 좀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경주기는 하지만 김성현 기수가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앞선을 가면 저는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발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은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경주가 진행이 될 때 이번마 뭐 문학 홀리데이라든가 뭐 외곽에 있는 10번마 아르고탑, 7번마 천행챗, 이런 마필들이 막 앞선에 나갈 때,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빅토리퀸까지 나갈 때 외곽에서 11번마 페어스카이즈가 좀 빠르게 넘어서서 3, 4코너 앞선의 마필들을 장악하고 직선주에 들어설 수 있다면 저는 이 전개를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11번마 페어스카이즈를 좀 강하게 보면서 이 전개가 됐을 경우에 그럼 유리한 마필이 뭘까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8번마 소아라투투 그리고 7번마 천행챗입니다. 자, 8번마 소아라투투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컨디션 저하를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아라투투는요, 어쨌든 좀 앞선에 붙여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입권 언저리 바로 선행마 뒷자리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지만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바닥 추입을 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죠. 근데 어쨌든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도 저는 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문정경 기수가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초반에 좀 서두르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입권 언저리만 딱 붙여놓을 수 있으면 안게이트 쪽에서 저는 충분히 추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7번마 천행챗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월 31일 경주 그리고 2월 24일 경주를 보시면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 두 경주가 다 앞이 상당히 뭉쳐있던 경주입니다. 그거를 막 해집고 뚫고 나온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두 경주에서는 이제 벌교 베리타스라는 강적을 만난 그런 점도 없잖아 있고 편성도 조금 강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근성이 살아나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이렇다 할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앗소리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다시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김철호 기수가 이 좀 매서운 말몰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이즈 앞선에 갈 수 있는 이 2번마 문학홀리데이가 11번마 페어스카이즈에 의해서 3, 4코너에 만약에 덜미를 잡히게 되면 무너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 그 자리를 헤집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소아라투투나 7번마 천행챗입니다. 자, 그럼 6번마 삭스킹은 어떨 것이냐? 솔직히 모르죠. 신마니까. 근데 저는 삭스킹이 이 2번마 문학홀리데이나 11번마 페어스카이즈 바로 이 뒤에 붙을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페어스카이즈가 넘어갈 때 같이 따라 넘어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삭스킹.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마필은 좀 논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정도로 이 6번마 삭스킹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신마 승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강하게 승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저는 전개로는 페어스카이즈를 가장 좋게 보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6번마 삭스킹을 가장 좋게 보고, 전개로 봐서 2번마 문학홀리데이를 약하게, 그리고 8번마 소아라투투를 좋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페어스카이즈, 6번마 삭스킹, 8번마 소아라투투,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천행챗,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제13회 스포츠 동합의 이제 특별 경주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 경주입니다. 어쨌든. 자, 이제 스포츠 신문, 언론사 대상 경주가 과거에는 상당히 큰 경주였는데, 이제는 그냥 이름만, 타이틀만 달려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좀 간단히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능력이 좀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리고 상승세의 승분전 마필과 형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근데 그걸 비교해 본다면 상승세의 승군전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주의 흐름이 저는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유리한 마필은 7번마 한강 파워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마필들 중에 하나가 또 나왔죠. 9번마 바덴바덴. 기본 능력으로 저는 이 9번마 바덴바덴이 가장 세다고 보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생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한강 파워나 바덴바덴 둘 다 승문전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이죠. 6번마 나이스태양.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좀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 2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역시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군전에 나오는 이 세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 형군에서 잔뼈가 굵은 이 2번마 와일드 삭스, 이 마필이 아마 이번 경주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리고 막판 탄력도 좀 막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죠. 이 4번마 마이티탭. 역시 이 마필도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이 마필도 생각보다는 좀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차라리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형군에서 잔뼈가 굵은 이 3번마 지모션, 이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그러니까
앞선을 진행하는 마필인데 순발력 자체가 막강한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장악하고 휘감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근데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장거리로 가면서 좀 버티기를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에서는 솔직히 저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들어온다면 어쨌든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모션 관록을 가지고 1800에서 좀 버텨보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어쨌든 상승세의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점수를 주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바덴바덴, 7번마 한강파워, 6번마 나이스태양,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지모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선행 강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강자가 대거 출전한 경주고 13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절대적으로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건 앞선이 혼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에 나오는 이 선행마필들이 나름 근성도 있고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입상후보군에 선행마필들이 너무 많다. 이렇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한 번에 기회는 올 수 있는데 좀 애매한 경주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중요한 게 이 3번마 마이티센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거고요. 거기에 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마이티센이 이게 휴양을 한번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마이티센을 추천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망가졌다는 얘기죠. 적중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뺄 수가 없는 마필이었어요.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근데 이번에는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게이트 유리해졌고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점수, 많은 관심이 갈 텐데 저는 이 조교 모습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3번마 마이티센은 저는 솔직히 안게이트 쪽보다는 외곽에서 감고 나오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꺾으려고 합니다. 이 마필을. 근데 이번에 이렇게 꺾으면 또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한데 일단 제가 믿음이 없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마이티센이 경주 조건으로 봤을 때 안에 갇힐 가망이 지금 높고 선행을 나가려면 상당히 초반에 힘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선행 강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를 많이 받을 마필, 그래서 마이티센의 전개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런 면에서 그리고 조교 모습도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이 이 7번마 코스모론입니다. 이 코스모론이라는 마필 재미있게 본다라는 뜻이 이 마필이 강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강합니다. 추천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의 전개 구도가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코스모론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안 가고 3번마 마이티센이나 또는 9번마 기쁨 함성이나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선행을 간다.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신의 여제까지 선행 경합에 가담을 해버린다. 그러면 코스모론은 솔직히 뒤에서 올라가긴 쉽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를 이 7번마 코스모론이 선행을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행 자세가 좀 흔들리는 마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고 배팅하기는 조금 불안한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은 막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런이 선행을 가는 순간에 3번마 마이티센이나 1번마 신의 여제의 전개가 저는 꼬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모런이 선행을 가게 되면 그 바로 어깨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기쁨 함성입니다.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그리고 한 번 3착을 한 마필인데, 최근 경주 퐁당퐁당으로 1착과 2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보면 조금 뭐 아쉬움이죠. 배트 캡틴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쉬운데, 물론 뭐 배트 캡틴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잘 뛰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전 경주에서는 또 용한 마렌고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주에서 배트 캡틴한테 졌다. 그리고 그 전 경주는 골든 드래곤한테 졌는데 거의 이거는 뭐 착자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벌교 베리타스를 이겼던 마필이고, 어쨌든 저는 이 기쁘함성이라는 마필은 선행을 가도 좋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들이 능력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9번마 기쁨 함성이 7번마 코스모런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바로 어깨 짚어갈 수 있는 말,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라운티모스. 이 마필은 2연승을 거두고 대상경주 나갔었죠. 그래서 솔직히 대상경주 끝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상경주에 나가서 왜 나갔는지 모르는 승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일반 경주에 와서 조금은 아쉬운 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언제나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마필이 보면 체형도 상당히 좋아요. 분명히 더 뛸 걸음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300m 경주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붙일 가망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7번마 코스모런이 선행을 딱 나가는 가운데 6번마 라운티모스, 9번마 기쁨함성이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갈 가망이 높고, 3번마 마이티센이 여기서 저는 자리 잡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이티센을 뒤로 돌리는 경주고요. 자,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뭐냐? 가장 첫 번째 후보는 4번마 파워풀 화성이죠.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솔직히 요즘은요. 과거에는 무조건 장점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 화성이 과연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앞선이 엄청 두텁고 혼전 구도고 인기마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서로 힘한배할 시간이 없죠. 서로 최선의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분히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4번마 파워풀 화성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라운티모스나 코스모런 기쁨 함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개로 넘을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파워풀 화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기쁨 함성, 6번마 라운티모스, 7번마 코스모런,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파워풀 화성,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가 이제 4등급의 1600m고, 식경주 마지막 경주도 역시 1600m입니다. 근데 그건 1등급의 1600m 경주가 될 건데, 자, 이번 경주는 이변이 나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기마 선정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필 두 마필이 지금 나왔습니다. 1번마 드론킬러, 4번마 써니로드. 근데 사전 예상을 보면 이 두 마필이 인기 1, 2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도 갖고 있고, 특히 1번마 드론킬러, 소리 없이 강한 마필이죠. 앞선 진행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제 CC1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점점 마필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보시면 뭐 착차가 거의 없습니다. 착차 없이 이제 이착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드론킬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승이 아쉬운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 게이트도 1번 게이트 1600m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 이 드론킬러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마필이 이 10번마 순간 터치 정도인데 너무 외곽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마 드론킬러의 전개가 지금 좋아 보인다고. 반대로 말하면 10번마 순간 터치 입장에서는 1600m 최외곽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거기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그 점이 조금은 아쉽죠. 자, 그리고 4번마 써니로드는 이게 조교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마필의 주행할 때 이 마필 중심이 조금은 높아요. 그런 마필들이 좀 거리가 늘어날수록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 써니로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좀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 또 여차하면 앞선도 갈 수 있는 전개. 그러니까 이번 경주 1번마 드론킬러가 딱 나갈 때 바로 옆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써니로드입니다. 써니로드도 만약에 최외곽에 갔다면 가게 보기 어렵죠. 1600m 거리 특성상. 근데 어쨌든 4번 게이트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2번마 트리스탄 왕자가 글쎄요, 컨디션은 좋아 보이고 어쨌든 승군전에 지금 나왔는데 병력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캡처드의 자마, 이 자마들이 셰클포드의 자마도 그렇고 언캡처드의 자마도 그렇고 오버에널라이즈의 자마도 그렇고 중간이 없습니다. 그냥 잘 뛰던 마필 잘 뛰고 못 뛰던 마필 못 뛰고. 근데 이 트리스탄 왕자 같은 경우에는 글쎄 그렇게 강한 느낌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이 트리스탄 왕자를 생각하냐 하면 솔직히 이번 경주가 이 트리스탄 왕자 입장에서는 지금 승군전인데 저는 이 마필이 강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송지철 기수가 기승하고 우승하고 막 이랬던 마필이기 때문에 강한 느낌은 별로 없는데 조교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게이트 2번에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갈 수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1번마 드론킬러, 2번마 트리스탄 왕자, 4번마 써니로드 이렇게 서서 달릴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서로 이 치고받는 난타전 내가 가야지라고 넘어서는 중간에 그런 그림만 나오지 않고 꾸준히 자기 전개를 타고 간다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승부가 되는 마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퀸톱인데 솔직히 1600m 경주 거리에는 진짜 안 어울리는 마필이죠. 초반이 안 됩니다. 엄청 느린 마필 그리고 막판 탄력은 무지막지하게 좋은 마필. 근데 임다빈 기수가 4월 28일 경주에 한번 기승을 하고 나더니 직전 경주 기승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저는 이 임다빈 기수가 퀸톱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빨리 나올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저는 임다빈 기수가 억지로라도 좀 빨리 붙이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어쨌든 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선입권 끝자락 내지는 아예 늑발만 하지 않는다면 막판 승부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퀸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드론킬러, 4번마 써니로드, 2번마 트리스탄 왕자,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퀸톱.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네 마필이 다 인기마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경마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등급의 1600m 경주. 어쨌든 뭐 초반부터 치열한 난타전. 그 중에서 이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과연 선전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만만치 않은 마필인데 거기에 경주 거리까지도 어쨌든 좀 선행마들한테 유리한 경주 거리다. 근데 문제는 발빠른 마필들이 다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과연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 특히나 3번마 파쿠인.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막판 탄력도 좋지만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세영 기수 입장에서는 1600m 경주 거리라면 당연히 앞을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앞을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앞선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크윈은 좀 강하게 봐야 되고요. 앞선에 붙이지를 못한다. 그리고 잘못해서 외곽마들이 확 휘감고 들어오면서 안에 갇힌다라고 하면 파크윈은 자기 걸음 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마 파크윈을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갇힐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일단 뭐 7번마 도끼불패가 있죠.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 어느 게이트에 있어도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8번마 울프플레이는 뭐 완전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완전한 선행만은 아니지만 발빠른 마필입니다. 그리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여기에 9번 게이트가 1600m로 치면 엄청 불리한 글로벌 보배도 앞선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휘감고 나오면 3번마 파크윈이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또 4번마 발베니까지 있습니다. 이 마필도 3번마 파크윈보다는 어쨌든 앞에 나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번마 파크윈의 전개가 좀 어려워 보이고 지금 이렇게 앞선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 네 마필이 저는 입상 후보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죠. 이 7번마 도끼불패. 순발력으로 봐서는 뭐 이 말 따라갈 마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는 한데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불패라는 마필은 현장 상황 체크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럼 좋게 봐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가 조금은 평소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사정없이 빼야 되는 마필이 이 도끼불패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당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배팅하기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 배당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일단 이번 경주 기본적인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7번마 도끼불패 가장 앞서 있지만 경주 전개나 최근의 모습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8번마 울프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전개가 가능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울프플레이 입장에서는 이번이 이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라는 단점은 좀 있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에 해볼 만한 거리를 좀 만났죠. 거기에 배당을 안고 들어온다면 4번마 발베니 정도가 좀 배당을 안고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배당이 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울프플레이, 9번마 글로벌 보배, 4번마 발베니,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도끼불패 이 마필을 넣는데 둘 중에 하나죠. 충마가 되거나 또는 안전히 빼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